저는 박미정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제가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른 집들처럼 즐거운 가족 모임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운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응. 저는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위가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분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며느리 자랑을 하시고 친척들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와 미정아. 고생 많았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성호야, 너는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멀리서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남편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시면서도 저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 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담아주셨습니다. 성호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비야. 많이 먹어. 그 다음은 손주인 우리 아들 준수예요. 준수야,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고기야. 키 크려면 이런 거 많이 먹어야 해. 저는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같은 음식을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건 차가운 나물과 식은 밥이었어요. 미정아, 내 입맛에는 이게 맞을 거야. 요즘 여자들은 다들 다이어트 한다며? 시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배려가 아니라 은근한 무시라는 걸요. 어머니, 저도 고기 좀. 아이고 미정아, 너무 기름진 건 몸에 안 좋아. 나물이 훨씬 건강에 좋지. 결국 저는 찬 나물만 먹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과 아들이 맛있게 갈비를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거든요. 성호야, 더 먹어. 집에서 이런 거 잘 못 먹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또 갈비를 올려주시며 말했어요. 은근히 저를 디스하는 말이었죠. 마치 제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식으로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쿡쿡 쑤셔오는 게 느껴졌어요. 억울함이었죠.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갔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죠. 성호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던데 집에서 잘 못 챙겨 먹나? 또 시작이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였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남자들은 특별히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된다. 제가 나물만 먹는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비꼬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뭐라고 반박하기도 애매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만 다른 음식 주시는 거 봤지? 뭔 소리야? 어머니가 널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 배려? 난 고기도 못 먹고. 또 시작이네. 괜히 엄마한테 불만 갖지 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잘라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만 차가운 음식을 주시던 모습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까지요.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예민함이 아니라는 걸요. 분명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생일이라서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성호 생일이니까 특별히 좋은 거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구운 고기, 신선한 해산물, 각종 나물과 국물까지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남편과 준수에게는 제일 좋은 고기를 골라서 주시고 저에게는 찬반찬만 놓아주셨어요. 미정아, 너는 이런 게 더 좋을 거야.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아이고 미정아, 이런 기름진 건 여자 몸에 안 좋다니까. 나물이 훨씬 좋아. 그래도 미정아, 어머니가 다 널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또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고기 한 점 먹겠다는 걸 고집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식사 후에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탐스러운 사과와 배, 포도가 한 접시에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가 남편과 준수에게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주셨습니다. 성호야, 이 사과 정말 달아. 많이 먹어. 준수야, 할머니가 특별히 골라온 포도야. 그리고 제게는 벌레 구멍이 나 있는 사과 한 조각을 주셨어요. 미정아, 이것도 먹을만해. 벌레 먹은 건 오히려 농약 안 쳤다는 증거니까 더 좋은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벌레 먹은 과일이 더 좋다니요. 그럼 왜 아들과 손주에게는 멀쩡한 과일을 주시는 건지요. 어머니, 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미정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과일은 과일인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마치 제가 너무 욕심이 많다는 식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남편과 다퉜습니다. 이번엔 정말 너무했잖아. 벌레 먹은 과일을 나한테만 주고. 그게 뭐 어때서? 벌레 먹은 것도 도려내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당신이나 먹어. 왜 나만 그런 걸 먹어야 해? 야, 너 지금 완전히 이상해졌네. 어머니가 아기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기가 아니라면 뭐야? 매번 나한테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미정아, 괜히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혼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외롭고 억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잘하고. 말순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그러기래요. 제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칭찬하고 계셨어요. 마치 정말 저를 아끼는 것처럼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미정아, 어서와. 시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시어머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극찬하시면서 실제로는 차가운 음식과 벌레 먹은 과일을 주시는 시어머니요. 이게 정상인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남편은 믿어주지도 않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엄마 만났어. 그래? 엄마가 널 엄청 칭찬하시더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대접할까? 또 시작이야.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밖에서는 좋아하는 척 하시면서 집에서는. 미정아, 제발 그만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 또 싸우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저 태도 내가 끝까지 참아야 하나?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대놓고 미워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이렇게 교묘하게 차별하시니까 더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어요.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미정아, 내일 시간 있지? 우리 같이 장 보러 갈까? 네, 어머니. 좋아요. 속으로는 영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다음날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장을 보았죠. 미정아, 성호가 요즘 고기를 잘 안 먹나? 아니에요. 잘 먹는데요. 그런 거 같지가 않던데. 살이 빠진 것 같아서. 또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고기 반찬 자주 해먹이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성호는 갈비 같은 거 좋아해. 시어머니가 갈비를 고르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부위만 골라서 담으셨죠. 이건 성호 줄 거니까 잘 챙겨둬. 집에 와서 갈비를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녁 준비를 하려고 주방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보는 앞에서 갈비를 따로 포장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이건 성호가 회사에서 먹을 거야. 도시락통에 따로 담아서 가져가게 하려고. 그럼 저녁에는 뭘 먹죠? 너희는 냉장고에 있는 나물이랑 국 끓여서 먹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좋은 갈비는 아들만을 위한 거였구나. 며느리인 저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미정아, 갈비는 남자들이 먹는 거야. 여자는 담백한 게 좋지. 또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갈비가 남자만 먹는 거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따끈하게 데운 갈비를 남편 앞에 차려주셨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죠. 그리고 제 앞에는 역시 찬 나물과 된장국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이게 더 좋을 거야. 건강에도 좋고. 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갈비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갈비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회사에서 고생이 많으니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성호 줄 거니까 건들지 마라. 아까 시어머니가 하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차별하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차별을 남편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죠.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 증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차별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침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동안 남편 회사 동료들과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아들의 동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준비하실 거예요? 갈비찜이랑 불고기, 각종 나물들. 정말 푸짐하게 차려야지. 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과연 예상대로였어요. 좋은 고기는 따로 빼두시고 손님용과 가정용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가정용 중에서도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용을 따로 나누셨어요. 모임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준비했어요.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속으로는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가족 모임 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가족들이 시댁으로 모였어요. 총 3가족이 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다정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와, 음식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으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호 동료분들인데 당연하죠.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 전류까지 정말 풍성했습니다. 자, 모두 앉으세요. 편하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요. 곧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였거든요. 미정아, 주방에서 물 좀 가져와.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주방으로 보내셨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일부러 조용히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살짝 문틈으로 식당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주셨죠. 많이 드세요. 우리 집 특제 갈비찜이에요. 그 다음은 남편이었어요. 성호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로 골라뒀어. 손주 준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수야, 할머니가 특별히 연한 고기 골라뒀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얘는 남은 국이나 먹으면 되지. 시어머니가 제 자리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죠. 완벽했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그릇에 차가운 나물 몇 가지와 식은 국만 떠서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릇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죠. 미정이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손님들에게 설명까지 하셨어요.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요. 저는 계속 녹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물 가져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미정씨, 다이어트 중이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그러시던데. 손님 중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전 다이어트 안 해요. 그래도 몸매 관리는 해야죠. 여자는. 시어머니가 빨리 말을 덧붙이셨어요. 제가 더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요.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나물과 식은 국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고기를 먹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 먹어봐요. 손님들이 극찬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죠. 과분한 말씀이에요. 우리 며느리도 도와줘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또 겉으로는 저를 챙기는 척 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오늘 밤에 모든 걸 보여줄 거였거든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남편과 준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남편이 말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손님들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던데. 네, 다들 극찬이었어요. 평화로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미정아?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영상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 뭔 영상? 시어머니가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영상이에요. 다들 같이 보시죠. 저는 밝게 웃으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었죠. 성호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로 골라뒀어. 준수야, 할머니가 특별히 연한 고기 골라뒀어.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곧 결정적인 부분이 나왔죠. 얘는 남은 국이나 먹으면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 자리를 보며 하신 그 말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죠. 이게 뭐야?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음식 담으실 때 하신 말씀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뭔 소리야?
어머니,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저만 다른 음식을 주신다고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그릇에 차가운 나물만 담아주시는 모습까지 다 나왔거든요. 미정이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어머니, 저 언제 다이어트 한다고 했나요? 저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미정아. 이건 그냥 내가 워낙 날씬해서. 어머니, 날씬하다고 고기를 안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히셨어요. 영상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성호야, 이건. 엄마, 왜 이러셨어요? 미정이도 가족인데.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 순간 정말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입을 다물고 계셨죠. 할머니, 엄마한테 왜 그러셨어요? 준수까지 나서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멋쩍게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방에 좀 있겠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피하셨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 준수만 남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야. 정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더 이상 혼자 소가리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정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둔했나 봐.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그 뒤로 저는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아요. 남편과 준수만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뵙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결국 무너진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나서야 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